이딴 나라 기술 왜 우리가 써야 해? 몽골 고위 공무원이 한국 기술자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서울 유학 시절 받은 무시 때문에 한국을 증오했던 그녀가 불과 6개월 후 한국을 사랑한다며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카의 교통사고, 그리고 10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료로 감동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라이 몽우졸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통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죠. 38살이고 우리나라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게 볼 이유가 없었죠. 제가 대학 때 서울에서 유학했거든요. 그때 겪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몽골에서 왔어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도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몽골어로 전화하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몽골은 칭기즈칸의 나라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제국의 후예죠. 그런데 겨우 반도 하나에 붙어 사는 나라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요?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회의를 열었죠.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한국 코이카라는 곳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기술을 써야 합니까? 우리 몽골에도 충분한 기술이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죠. 하지만 제 속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사실 울란바토르 교통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출근길에 2시간씩 걸렸습니다. 교차로마다 차들이 엉켜서 움직이지 않았죠. 겨울이면 더 심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차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런데도 한국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건 마치 우리는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평소보다 더 막혔습니다. 차 안에서 30분을 꼼짝없이 앉아있으면서 생각했죠.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정도 교통 문제 못 풀겠어? 며칠 후 코이카 관계자들이 울란바토르에 왔습니다. 중년의 한국 남자였는데 김태진이라고 소개했죠. 정중하긴 했지만 전형적인 한국 공무원 스타일이었습니다. 양복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김태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뭐 이런 이야기였죠. 화면엔 서울의 교통센터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와 깜빡이는 불빛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번쩍거리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몽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하더군요. 특수한 상황이라뇨? 우리가 뭐 외계인인가요? 그 말 한마디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마치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뭐 대단한 게 있나 싶어서요. 검색해보니 서울도 예전엔 교통지옥이었다고 나와 있더군요. 1980년대, 1990년대 서울 사진을 보니 지금 우리 울란바토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쟤들도 우리처럼 고생했구나.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말끔해졌을까요? 정말 그 기술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받았던 무시가 떠올랐거든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몽골은 언제 발전할 거야? 라고 물었던 그 순간 마치 우리가 영원히 뒤처진 나라인 양 말하던 그 표정. 다음 날 출근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절대 한국 기술 같은 건 받지 않겠어. 우리 힘으로 해결할 거야. 그런데 제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태진이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뭘 더 보겠다는 거죠. 우리 울란바토르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외국인이 이해나 할까 싶었어요. 우리 도시는 서울과 달라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일부러 까칠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진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서 직접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침 7시, 제 조카 도르지가 운전하는 택시에 김태진과 함께 탔습니다. 도르지는 27살 청년인데 5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누나, 이 양반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야? 도르지가 몽골어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야. 도르지가 피식 웃었어요. 서울 가봤는데 거기도 차 막히던데? 저는 김태진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몽골어를 알아듣는지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출발한 지 10분 만에 첫 번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바양골 교차로였죠. 차들이 완전히 멈춰섰어요. 여기서 보통 얼마나 걸려요? 김태진이 물었습니다. 겨울엔 30분, 여름엔 15분 정도요. 제가 대답했죠. 김태진은 창밖을 내다보더니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뭘 그렇게 열심히 쓰는 거죠. 그때 옆 차선에서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운전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차는 반대편 차선으로 끼어들고 어떤 차는 인도로 올라가려고까지 합니다. 도르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이래요. 매일. 누나도 알잖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외국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후진국처럼 보일까봐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교차로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2km 앞에서 또 막혔습니다. 이번엔 사고였어요. 저기 봐요. 도르지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차 2대가 부딪혔는데 견인차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김태진이 또 뭔가 적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기분 나빠 보였어요. 우리 문제점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이런 일 없나요? 제가 은근히 비꼬며 물었습니다. 있죠. 많이 있었어요. 김태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15년 전 서울도 지금 이곳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인정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기술만으론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웠죠. 도르지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임산부가 탄 택시가 병원에 못 가고 있다고 해요. 교통 때문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응급 상황인데 교통 때문에 병원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김태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자주 이런 일이 있나요? 가끔. 아니, 꽤 자주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르지가 핸들을 꽉 쥐더니 말했어요. 작년에 제 친구 아내도 그랬어요. 아기 낳으러 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죠. 보통은 30분 거리인데 아기는 괜찮았어요? 김태진이 물었습니다. 다행히 괜찮았어요. 근데 만약 응급 상황이었다면 도르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언제 건널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차들이 멈출 때까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파란불인데도 말이에요. 김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또 뭔가 적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뭘 적는지 살짝 봤어요. 신호 무시, 보행자 안전,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김태진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2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김태진이 도르지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 이렇게 운전하시는 거죠? 네. 뭐 할 수 없죠. 먹고 살려면. 도르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도르지의 표정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 자기를 걱정해준 게 신기했나 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김태진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울란바토르는 서울과 다른데 일주일 후 김태진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센서 몇 개만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내심 반가웠어요.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바양골 교차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차량 감지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보죠. 바양골 교차로라니 바로 지난번에 2시간씩이나 막혔던 그곳이었습니다. 설치 당일 저는 현장에 나가봤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도로 옆에 조그만 기계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량 검지 센서입니다.
지나가는 차의 수화 속도를 측정하죠. 김태진이 설명했습니다. 그걸로 뭘 알 수 있는데요. 언제 어느 방향에서 차가 많이 몰리는지, 어떤 시간대에 정체가 심한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매일 경험하는데. 하지만 며칠 후 김태진이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월요일 오전 8시 20분에 동쪽에서 오는 차량이 평소보다 32% 증가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센서가 24시간 측정해서 패턴을 분석했거든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신호등 주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차가 많이 몰리는 방향의 파란불을 20초 더 길게 주면 정체가 줄어들죠. 정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르지였어요. 누나, 오늘 바양골 좀 이상해. 평소보다 빨리 지나갔어.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바양골 교차로를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은 걸리는 곳인데 10분 만에 통과했어요. 우연일 거야.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차 흐름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김태진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양골 교차로 통과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게 기뻤지만 한편으론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가 몇 년째 못 푼 문제를 외국인이 일주일 만에 해결했다니. 하지만 이건 한 교차로일 뿐이에요. 울란바토르 전체는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죠. 단계적으로요? 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왠지 인상적이었어요. 성급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바양골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작은 변화가 사람들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요즘 여기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예전엔 여기서 30분씩 기다렸는데 요즘은 10분이면 지나가더라고요. 덕분에 아이 학교에 늦지 않아서 좋아요. 그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사람을 웃게 만드는구나. 집에 돌아가는 길, 도르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신기한 일이 있어. 뭔데? 오늘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요즘 교통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정말?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달라졌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차로 하나일 뿐이니까. 울란바토르 전체의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게다가 겨울이 오면 어떨까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우리 기후에서도 그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던 저에게 곧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은 2주 후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김태진과 함께 다음 단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교차로의 시스템을 확장하는 문제였죠. 이제 시내 중심가 쪽도 해볼까요? 김태진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거기는 좀 복잡해요. 상황이 매번 달라서.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도르지 씨 누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울란바토르 응급의료센터 직원입니다. 도르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끊지도 못했어요. 김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조카가 사고를.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네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서 가세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김태진이 재킷을 집어들며 일어섰어요. 저는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도르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김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르지를 아끼는지 모르잖아요. 김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도르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있었지만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누나, 도르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저는 도르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리가 좀,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의사가 나타나서 설명했어요. 다리 골절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3개월은 운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 운전을 못한다는 건 도르지에겐 치명적이었어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양골 교차로에서. 그런데 이상해. 도르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거기서 30분은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차들이 잘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방심했나 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양골 교차로라니. 한국 시스템을 설치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사고 나자마자 구급차가 금방 왔어. 보통은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저는 김태진을 쳐다봤어요. 김태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교통센터에서 사고를 바로 감지했을 거예요. 김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지요? 설치한 카메라가 사고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응급센터에 신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는 길에 신호를 미리 조정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제 조카를 구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도르지가 입을 열었어요. 누나, 그 한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나를 살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고마워해야겠네. 도르지가 김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이 도르지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태진이 진심으로 도르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병원 복도로 나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없었다면 도르지가 더 위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김태진 씨,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진은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를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진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조카분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시간 후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국의 자존심도 있고 외국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일을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서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어요. 김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울란바토르는 서울과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 도로 구조도 다르고 사람들 운전 습관도 다르죠. 저는 놀랐습니다. 오히려 김태진이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울란바토르만의 시스템을.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만든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김태진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울란바토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 문제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서도 센서가 작동해야 하죠.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극한 기후용 장비를 개발했어요. 시베리아에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있었어요. 울란바토르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섞여 있어서 도로 폭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어떤 센서를 설치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형 센서를 쓰면 돼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히 유용하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시민들의 운전 습관. 우리 몽골 사람들은 솔직히 신호를 잘 안 지켜요. 제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죠. 신호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는 감시를 더 강화하고 단속도 같이 해야 해요. 김태진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점들까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단계별로 하면 돼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죠. 단계별이요? 네, 먼저 주요 교차로 10곳에만 시작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차차 늘려가는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김태진은 우리의 경제 사정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진과 저는 매일 같이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토크민 광장 앞 교차로에서 김태진이 물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하죠? 아침에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고 저녁에는 시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관광객들이 몰려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요일별로 다른 신호 체계가 필요하겠네요. 김태진이 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예전엔 그 모습이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고마웠어요. 우리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희는 평화대로 일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우산이 없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몽골 비는 처음이에요. 저희는 가까운 찻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김태진 씨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다른 나라 가서 교통 시스템 만드는 일 말이에요. 김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도 지금 울란바토르 같았어요. 교통이 엄청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났죠. 그래서요? 그때 외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도와줬어요. 덕분에 서울이 많이 나아졌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도 도와주겠네요? 몽골 사람들이 직접 도와줄 수도 있죠. 몇 년 후엔 사라이 씨가 다른 나라에 가서 경험을 나눌지도 모르고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울란바토르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찻집을 나서면서 저는 김태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함께 해보고 싶어요. 우리 울란바토르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김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도르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르지야, 다리는 어때?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누나,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뭐가? 더 밝아 보여. 마치 재미있는 일이 생긴 것처럼. 도르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습니다. 울란바토르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10개 교차로에 시스템을 설치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출시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가 48% 줄었어요. 구급차 출동 시간도 평균 15분에서 8분으로 단축됐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동료들이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았어요. 택시 기사들이 요즘 길이 뚫려서 좋다고 말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늦지 않아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정말 울란바토르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며 저를 불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몇 명의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몽우졸 과장, 이 한국 시스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상당하다는 게 얼마나 상당한 거요?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의원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돈으로 도로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만 만들어서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로 증명됐잖아요. 그건 임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외국 기술 아닌가요? 우리 자립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고도 줄었고,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급한 일들도 많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스템 철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철회요? 왜요? 예산 문제도 있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가 심해서.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진 씨, 큰일이에요. 시스템을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시청에 가서 설명해 볼게요. 소용없을 거예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 주말, 저는 도르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르지는 이제 깁스를 풀고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누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그냥 일이 좀 복잡해져서. 혹시 그 한국 시스템 때문에?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요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와. 시스템을 없앨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도르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누나, 솔직히 말할게. 그 시스템 없었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뭔 소리야? 사고 난 날 구급차가 그렇게 빨리 안 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도르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정말 달라졌어. 길도 덜 막히고 손님들도 좋아해. 왜 없애려고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들이었습니다. 교통 시스템 없애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해요. 사고 줄어든 게 거짓말인가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중에 도르지도 있었습니다. 도르지야, 왜 여기 나온 거야? 누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교통부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왜요? 제 딸이 매일 학교 가는 길에 그 위험한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요즘은 안전해졌어요.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없애면 안 돼요. 제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그날 저녁 저는 시의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몽우졸 과장,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직접 보셨잖아요. 시민들은 당장의 편의만 생각하지 장기적인 예산은 생각 안 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시민들의 생명은 예산보다 못하다는 말씀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르지라는 택시 기사가 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이 시스템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의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한 달만 더 지켜보죠. 그동안 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면 재검토하겠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을 벌었어요. 그날 밤 김태진과 통화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다행이에요. 김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과를 보여줘야 해요.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도시구나. 한 달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교통사고 건수, 구급차 출동 시간, 시민 만족도, 모든 숫자가 제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진과 저는 거의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했죠. 사라이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김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한 달 후면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거든요.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니 김태진이 화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사라이 씨, 큰 뉴스가 있어요. 뭔데요? 어젯밤에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시스템이 막았어요. 어떡해요? 김태진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바양골 교차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밤 11시 30분경에 트럭 한 대가 빨간불에 그대로 진입하려고 했어요. 영상 속에서 대형 트럭이 교차로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즉시 다른 방향의 파란불을 빨간불로 바꿨어요. 정말이었어요. 트럭이 지나가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없었다면 최소 3중 추돌 사고였을 거예요. 사망자도 나왔을 수 있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스템이 정말로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이 영상 시의회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주일 후 마침내 최종 심의 날이 왔습니다. 시의회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마치고 단상에 올라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한 달간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교통사고가 이전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구급차 평균 출동 시간이 15분에서 6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87%에 달합니다. 하나씩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의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젯밤 트럭 사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었어요. 몽우졸 과장, 질문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이 시스템, 정말 우리가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저는 김태진을 바라봤어요.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우리 직원들이 모든 걸 배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김태진 씨가 3개월 동안 우리를 가르쳤어요. 이제 우리만의 기술이 됐습니다. 그 말에 의원들이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30분간의 토론 끝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정식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씩 손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찬성 14표. 반대 3표. 가결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의 후 로비에서 김태진을 만났어요. 축하해요. 사라이 씨. 고마워요. 정말로. 이제 제 역할은 끝났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김태진이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였거든요.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김태진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저뿐만 아니라 도르지,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나왔어요. 모두 김태진에게 고마움을 표하려고 왔습니다. 도르지가 김태진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형님, 정말 고마웠어요. 저 살려주셔서. 도르지 씨도 조심히 운전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김태진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요.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한 건 없다는 것도. 김태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이 씨, 몇 년 후에 다른 나라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땐 사라이 씨가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김태진이 사라진 후 저는 도르지와 함께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기분이 어때? 좋아. 정말 좋아. 그날 밤 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더 질서정연하고, 더 안전하고, 더 희망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든 도시였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몽골 국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몽우졸 과장님, 교통 시스템 성공 사례로 특집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뷰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건 처음이라 떨렸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울란바토르 교통 변화 과정과 국제 협력의 의미에 대해서요. 그날 오후 방송국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진행자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울란바토르 교통혁신의 주역이신 사라이 몽우졸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란바토르시 교통부 사라이 몽우졸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 도입을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제가 서울에서 유학했을 때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입견이 있었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 조카 도르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한국 시스템 덕분에 구급차가 빨리 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현재 시스템 효과는 어떤가요? 놀라울 정도예요. 교통사고가 70% 줄었고 시민 만족도도 90%를 넘어섰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울란바토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다른 나라요? 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나라에 전해주고 싶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바양골 교차로를 지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30분은 걸렸을 곳인데 이제는 5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신호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작은 불빛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도르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르지야, 오늘 방송 인터뷰했어. 정말 누나 유명해지겠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 누나,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뭐가? 예전엔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행복해 보여. 도르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였습니다. 몽우졸 과장님, 저희 나라에서도 울란바토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김태진이 말했던 그날이 정말 온 거였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었습니다. 현지 교통부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몇 명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예요. 발표를 마치고 한 젊은 여성 공무원이 다가왔어요. 과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한국의 김태진 씨, 제 조카 도르지, 그리고 무엇보다 울란바토르 시민들이 함께 해줬거든요. 함께요. 네, 진짜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해요. 알마티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요즘 길이 참 좋아졌어요.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불빛들이. 책상 위에는 김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받은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김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태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라이 씨, 카자흐스탄 방문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진짜 선생님이 되셨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술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국제협력이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울란바토르의 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의 시민이기도 하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저를 믿어준 김태진, 함께 꿈꾼 도르지, 그리고 변화를 원했던 모든 울란바토르 시민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꿨어요.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계속될 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시작해서 알마티로, 그리고 더 많은 도시로. 왜냐하면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짜 국경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 마음의 국경을 허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라는 거요.